아직도 거짓골이네. 정말 안 됐네. 이런 일 하면서 자존심은 없고. 강남 고급 레스토랑에서 울려 퍼진 조롱의 목소리였습니다. 15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동창들의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직업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수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이 누구 덕분에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지도요. 그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되는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남역 인근 대형 오피스텔의 지하 2층 직원용 로커룸은 한낮인데도 어두웠습니다. 천장 형광등 중 서너 개가 깜빡이고 있었고 낡은 로커들 사이로 곰팡내가 피어올랐죠. 정재인은 파란 작업복의 지퍼를 내렸습니다. 어깨 너머로 흘러내린 작업복에서 팔을 빼내는데 8시간을 일한 피로가 온몸에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7시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니 오피스텔의 직원들은 하나둘 내려올 시간이죠. 제인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청소용 약품 냄새가 나는데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15년 만입니다. 정재인은 로커에서 살짝 구겨진 정장을 꺼냈습니다. 작은 거울 앞에서 정재인은 화장을 고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에 갈라진 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자국들은 지우지 못했어요. 2시간씩 외벽을 청소하다 보면 손가락 끝이 갈라지는 건 당연했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더했습니다. 물과 외풍에 노출된 손가락들은 마치 거친 나무 껍질처럼 변해갔죠.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본 정재인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쁘지 않네. 잠깐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대형 호텔 로비는 샹들리에 빛이 찬란했습니다. 동창회는 5층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정재인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던 것이죠. 동창회. 15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놨을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저 웃음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누가 오긴 하나.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 중 한 명이 정재희를 발견하고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제이다? 와, 정말 오래간만이야. 그 여성은 박은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에서 학생회장까지 맡았던 은희였죠. 지금은 변호사였습니다.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라고 SNS 프로필에 적혀 있었어요. 명품 브랜드의 목걸이를 목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제이의 옆에는 최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화장품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던 그 유진이었죠. 지금은 자신의 뷰티 브랜드 대표였어요. 그리고 강하연도 있었습니다. 의대를 다니다 박사까지 받은 그 하연이었죠. 지금은 대학병원의 성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정재인은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웰컴 드링크가 세워져 있었어요. 다들 뭐하고 지내? 정재희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마치 합주가 시작되듯이 모두가 자신의 성공담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은희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 일하고 있고 남편은 서울금융그룹의 임원진이야. 우리 딸은 지난달에 유럽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했어. 전액 장학금으로 말이야.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옆에 앉은 유진이 거들었어요. 나도 그런데 지난해 매출이 50억을 넘었어. 아직도 못 믿겠더라. 우리 아이 올해 대치동 유명 학원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어. 입학사 정관 전형은 이제 없어도 될 정도야. 하연도 말했습니다. 성형외과는 요즘 대세잖아.
우리 병원의 의료진도 30명을 넘었고 지난해 논문이 국제학회에서 상을 받았어. 아이도 준비 잘하면 서울대 의대 충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재희의 차례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정재희는 잔에 담긴 음료를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순간 은희가 정재희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제이는 뭐하고 지내? 한 번도 안 물어봤네. 모든 시선이 제이에게 향했습니다. 순간이었어요. 공기가 압축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싹 내려앉았습니다. 청소? 뭐라고? 은희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어졌어요. 다른 동창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진은 잔을 내려놓았고 하연은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그래, 오피스텔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은 못 가고 그 다음부터 일들이 맞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어. 정재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 정말. 그래.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정말로. 은희가 정재희의 옷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신발부터 가방까지 마치 가격대를 계산하듯이요. 그런데 대학은 안 나왔어?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었어? 유진의 질문이었습니다. 형편이 안 좋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날 키워주셨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일을 시작해야 했어. 제이는 이 말들을 여러 번 생각해 본 답변이었습니다. 모두가 이해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표정 속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은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자리 배치를 바꿔봐야겠는데. 포토존 앞에서 단체 사진을 한번 찍자. 호텔 직원이 찍어주겠다고 했어. 유진의 제안이었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제이도 일어나려 했어요. 그 순간 은희가 가볍게 정재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혹시 집에 아이가 있어? 남편은? 결혼은 했어?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있어. 잘 지내고 있고 아이도 있어. 정말? 남편은 뭐해? 은희의 질문이 들렸지만 정재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웃음으로 넘어가려 했죠.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포토존 앞으로 이동한 모두는 줄을 섰습니다. 은희가 자연스럽게 중앙에 섰어요. 다른 동창들도 그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제이는 어느새 맨 뒷줄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번 더 찍자. 제이가 좀 더 나오게.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은희가 손을 들었어요.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SNS에 올릴 건 이미 충분하고. 은희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이는 그렇게 프레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사진 속에서 흐릿한 실루엣으로만 남게 된 거죠. 저녁이 깊어갈수록 제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창들은 계속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어요. 아이들의 성적, 남편의 직책, 집의 크기, 차의 모델명까지 모든 것이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었습니다. 혹시 너도 우리 중에 누구한테 빌릴 돈이 있으면 말해. 우리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니까 서로 도와줄 수도 있지. 은희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도움이라는 이름의 무시였어요. 괜찮아.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제이가 대답했습니다. VIP룸의 시간이 흐르면서 정재희는 자신이 여기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보지 않았거든요. 혹은 보더라도 관심받게 대상으로 본 것이죠. 밤 11시 가까워졌을 때
제이는 일어섰습니다. 나 먼저 갈게. 내일 새벽에 일이 있어서. 벌써? 이제 다음 장소로 옮길 시간인데. 은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오래간만에 봤어. 다들 좋은 시간 보내. 정재희는 그렇게 VIP룸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속삭임도 함께. 불쌍하다. 정말 그렇게 됐을까? 정재희는 호텔 로비를 통과하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아무리 옷을 입고 화장을 해도 여전히 청소부처럼 보였어요. 그건 옷이나 화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택시는 강남대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창밖으로 흐르는 야경을 바라봤어요. 빌딩들의 불빛이 여느 밤과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과는 다른 세상처럼 말이죠. 40분 뒤 택시는 펜트하우스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정재희는 택시 요금을 결제하고 내렸어요. 보안 게이트를 지나며 얼굴 인식으로 본인을 확인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조용했습니다. 고급 차들이 일렬로 정렬되어 있었죠. 제이가 올라탄 엘리베이터는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50층의 최상층. 여기는 제이의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이 맞이했습니다. 거실 창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밑에 강남역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여기서는 보였습니다. 이상우는 거실의 소파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이의 남편이었죠. 그는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왔어. 이상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세심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어땠어? 동창회. 정재희는 신발을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오늘 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 번에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야. 아니면 더 심했을지도. 정재희는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동창들의 자랑, 자신의 직업을 밝혔을 때의 침묵, 포토존에서의 일, 밤새 들었던 무시의 말들까지. 이상우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정재희가 말을 다 마치자 그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우리 회사 직원이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정재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은희는 지금 로펌 파트너 변호사인데 남편이 우리 회사 임원이야.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박준호였나? 정재희의 기억이 맞는지 이상훈이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맞아. 박은희 남편이 준호였어. 그 남편이 우리 회사 임원진이라고 자랑했어. 이상훈은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그 화면에는 서울금융그룹의 임원 리스트가 떴어요. 박준호, 전략기획팀 부장, 1987년생.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정보가 있었습니다. 배우자 박은희, 직업 변호사, 딸 박민아, 나이 18세. 이상훈이 다시 검색했습니다. 울림재단, 그리고 수혜자 현황을 살펴봤어요. 정재희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등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뭐 하는 거야? 이상훈이 정재희에게 노트북 화면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박민아가 울림재단 3년 연속 수혜자라고? 울림재단은 정재희가 5년 전에 만든 장학금 재단이었습니다. 재활용 사업의 수익금 전액으로 만들어진 거죠. 매년 500명의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박은희의 딸도 그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우수했나 봐. 성적과 봉사활동이 뛰어나서 선발된 것 같은데. 정재희가 말했습니다. 이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은희가 당신을 무시했다는 건 알지? 당신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벌어놓은 돈,
그 돈으로 당신의 아이가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어. 정재희는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복수하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도 그 애는 잘못이 없잖아. 이상훈이 정재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맞아. 그 아이의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야. 우리 회사 내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봐. 당신에게는 이게 우연 같겠지만 사실은 체계적인 차별이야. 이상우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문서가 떠올랐어요. 작년 인사평가 결과, 용역비 책정, 직원 만족도 조사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청소직과 경비직, 그리고 시설 관리직에 대한 차별. 이건 우리 회사 전체에 만연해 있어. 그리고 당신이 오늘 경험한 것처럼 이들은 사회 전반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이상훈이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정재희, 내가 지금 모든 임원진을 소집할 거야. 일주일 뒤에 전사 세미나를 열 거고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지 보여줄 거야. 정재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이상훈이 제이의 양 어깨를 잡았어요. 당신이 남이 아니라 내 아내라는 것을 알려줄 거야. 그리고 당신의 일이 얼마나 존경받아야 할 가치 있는 것인지 보여줄 거야. 밤 11시 30분. 이상훈은 즉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비서실장이 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올 수 있나? 긴급 회의가 필요해. 응. 지금 당장. 밤 12시 30분. 서울금융그룹 본사 회의실은 침침한 밤 풍경 속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상훈의 호출에 응한 임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인사팀장, 기획팀장, 마케팅팀장까지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긴급 회의라니요.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이상훈은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켜놓았어요. 우리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오늘 확인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직업차별, 구체적으로는 청소직, 경비직, 그리고 외주 용역 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 이상훈이 자료들을 하나씩 띄웠습니다. 작년 설문조사에서 청소직의 75%가 직업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어. 경비직은 89%, 시설관리직은 93%, 모두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회사 내에만 국한되지 않아. 우리 직원들이 사회 전반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 내 아내가 오늘 경험한 것처럼 말이야. 이상훈이 정재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창회에서의 무시, 차별,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분이 저희 임원의 가족이라니요? 기획팀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보다 중요한 건 다른 문제야. 이상훈이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울림재단의 수혜 현황이 떠올랐어요. 울림재단, 재활용 사업 수익금으로 만들어진 장학금 재단이야. 연 500명의 학생을 지원해. 이 중에 우리 회사 직원의 가족이 30명 포함되어 있어. 그 중에는 부장급 이상 임원의 자녀도 5명이 있어. 모두가 화면을 봤습니다. 이름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당신들의 자녀들이 받은 등록금.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직원을 무시하고 차별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피해자의 수입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야. 이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야. 이상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일주일 뒤에 전사 세미나를 개최할 거야. 규모는 3,000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언론도 초청할 거야. 주제는 직업의 품격과 존중의 가치야.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이 재단의 수혜자라면 미리 알고 있어야 해. 그 아이의 장학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줘야 해. 회의는 새벽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상우는 일주일간의 플랜을 짰어요. 직원 전수조사, 차별 사례 수집, 세미나 자료 준비까지 모든 것이 이상훈의 주도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정재희는 거실 창가에서 서울의 야경을 봤습니다.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몇 시간 뒤에는 자신이 새벽 일어나 청소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상훈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괜찮아? 쉴 시간이 없겠는데. 정재희가 물었습니다. 이상훈이 정재희의 옆에 앉았어요. 당신이 평소에 하는 말 있잖아. 내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차례야. 정재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뭔가 바뀐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야. 정재희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년을 참아온 그 눈빛 말이에요. 서울금융그룹 본사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만 몰두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인사팀의 전화기는 쉬지 않았고 기획팀의 직원들은 밤샘을 거듭했습니다. 인사팀장의 사무실에는 두꺼운 바인더들이 쌓여 있었어요. 각 부서별 직원들의 설문 응답지였습니다. 직업 차별 경험에 관한 조사였죠. 청소팀 직원 92명 중 82명이 직업 비하 발언을 경험했습니다. 경비팀 64명 중 57명, 시설관리팀 38명 중 35명. 숫자로 표현되자 현실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그 중에는 구체적인 고백들도 있었습니다. 임원진 앞에서 청소복 입은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침마다 직원들에게서 무시당합니다.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듯이요. 고장난 냉동고를 고칠 때 좀 빨리 해라고 구박하는데 부품이 없어서 주문받은 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말 한 번 없이 계속 재촉했어요. 기획팀은 각 부서의 휴게실을 조사했습니다. 임원진이 쓰는 라운지와 청소팀, 경비팀이 쓰는 휴게실은 너무나 달랐어요. 임원 라운지는 고급 가구와 최신식 가전제품으로 가득했습니다. 100만 원대의 커피 머신, 수백만 원대의 소파, 신문과 잡지들이 정렬되어 있었죠. 반면 청소팀 휴게실은 찢어진 소파, 고장난 정수기, 곰팡이 핀 벽이 전부였습니다. 선풍기도 고장난 지 3개월이 됐다고 했어요. 기획팀장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료들을 모두 모으고 있었어요. 이건 뭔가 다른 차원의 문제 같은데. 기획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옆에 있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박은희의 사무실에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전화가 자주 울렸거든요. 박은희 변호사님, 여기 투자회사인데 협력사 계약 갱신건으로 말씀드리려고요. 네.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윤리사항 때문에. 박은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전혀 예상 못한 전개였거든요. 그 뒤로 여러 건의 협력사 계약 취소 연락이 더 들어왔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였어요. 윤리. 박은희는 곧장 남편인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한데? 오늘따라 일감이 줄어들고 있어. 협력사들이 자꾸 계약을 취소하고 있어. 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 뭔가 크게 일어나는 것 같아. 긴급 회의라고 했던데. 아, 잠깐. 나한테도 메일이 왔네. 박준호가 메일을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뭐라고? 뭐야? 뭐가 들어왔어? 박준호가 메일을 읽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서울금융그룹 전사 세미나 안내. 규모 3,000명. 주재 직업의 품격과 존중의 가치. 일주일 뒤 개최. 전 계열사 부장급 이상 필참. 박은희와 박준호는 이 안내문의 의미를 바로 파악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임박했다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한편 제이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간 달라진 건 없었어요. 건물 외벽을 청소하고 로비를 닦고 도어를 닦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했죠. 하지만 동료 청소원들 사이에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우리 회사 회장이 뭔가 크게 하려고 한다던데. 한 청소원이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옆에 청소원이 물었어요. 뭐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일인 것 같아. 요즘 임원들도 다들 뭔가 쩔쩔맸거든. 이상우는 매일 밤 임원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 자료 준비, 현장 영상 촬영, 증거 수집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진행되었어요. 한 가지 남은 건 정재희의 동의였습니다. 제이야, 너는 이 세미나에서 나오고 싶어? 아니면 그냥 뒤에만 있고 싶어? 정재희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고 싶어.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적어도 한 번은. 그래. 그럼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할 거야. 일주일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매일 밤 임원들은 회의실에 모였고 매일 아침 제이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날 이상우는 정재희 앞에서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자료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청소팀의 설문조사 결과, 휴게실의 비포 앤 애프터 사진, 박은희의 음성 녹취록까지. 정재희는 이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느꼈어요. 내일은 분명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제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창가에서 서울의 야경을 봤어요.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내일 무엇을 알게 될지 생각하며 말이죠. 새벽 5시 반. 정재희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새벽 청소는 오늘도 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날이었어요. 오늘 저녁 세미나가 있었으니까요. 정재희는 건물 외벽으로 나갔습니다. 큰 창문을 닦았어요. 손가락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고 찬바람은 얼굴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정재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오후 5시 컨벤션 센터 주차장에는 고급 차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서울금융그룹의 전 계열사 부장급 이상이 모여드는 날이었거든요. 3,000명. 그 규모는 회사 창립 이래 최대였습니다. 박은희와 박준호도 도착했습니다. 둘 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어요. 오늘 세미나가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대강당의 입구는 웅장했습니다. 3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계단식으로 배치된 3,000개의 좌석. 모두가 들어찰 때쯤 조명이 바뀌었어요. 먼저 영상이 나왔습니다. 새벽 5시의 도시, 어두운 하늘 아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청소원이 건물을 닫고 경비원이 순찰을 돌고 시설관리사가 기계를 점검했어요. 그 영상 위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감동적인 음악이었어요. 마치 영웅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의 음악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무대가 밝아졌습니다. 이상훈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3,000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말할 겁니다. 대형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였어요. 숫자들이 크게 표시되었습니다.
청소직 직업 비하 경험률 92%, 경비직 89%, 시설 관리직 93%, 강당 내에서 웅성거림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놀랐거든요. 우리의 직원들이 이렇게 높은 비율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입니다. 이상훈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엔 음성 녹취록이 나왔어요. 여기 있는 것은 우리 임원들이 한 말입니다.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모두 실제 발언들입니다. 청소복 입은 사람들하고 왜 같이 밥을 먹어야 해? 급이 다르잖아. 강당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지. 대체 가능한 직군이잖아. 박은희와 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말이죠. 우리는 이런 발언들이 우리 회사 문화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훈이 계속했습니다. 더구나 이런 발언들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차별로 이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임원 라운지와 청소팀 휴게실의 사진이 나란히 떴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의 현실입니다. 같은 직원인데 대우가 이렇게 다릅니다. 강당 내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상훈이 무대 옆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조명이 바뀌었어요. 정재희가 무대 옆에서 나왔습니다. 박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가 봤던 그 청소부였어요. 동창회에서 무시했던 그 여자가 하지만 지금 무대 위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 아내이고 서울그룹 회장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건물을 청소합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정재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저는 15년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건물을 청소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매일 이 일을 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들었고 무시당한 적도 많습니다. 정재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현장 영상이 떴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이 일의 가치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재희가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일로 번 돈으로 울림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울림재단의 정보가 떴습니다. 연 500명 지원, 월 30억 규모, 장학금 수혜자 명단까지. 박은희의 딸 박민아, 3년 연속 장학금 수혜자, 총 지원액 1억 원. 박준호는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정재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중에 우리 같은 사람을 무시했다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 아이가 받은 등록금은 제가 건물을 청소해서 번 돈입니다.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적었지만 점점 많아졌습니다. 한두 명에서 수십, 수백, 결국 3,000명의 박수로 이어졌죠. 박은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세미나는 4시간을 더 진행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차별 사례, 개선 방안,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됐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전달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박준호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달랐어요. 마치 투명 인간을 보듯이 했습니다. 그는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동료를 마주쳤습니다. 박 부장님,
어제 잘 봤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로비 게시판에 인사위원회 긴급 소집 공고가 떠 있었습니다. 주제는 직무 존중 의무 위반건. 박준호는 그게 자신을 가리킨다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10시 30분. 인사위원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7명의 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죠. 박준호 부장,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에 대해 직무 존중 의무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된 발언, CCTV 영상, 그리고 동료 증언들입니다. 화면에 증거들이 떴습니다. 박준호가 청소원에게 무례하게 대한 영상, 그가 한 발언들 모두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당신은 지난해 심사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과 행동이 있다면 인사팀에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박준호 부장은 즉시 직위해제됩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편 박은희의 사무실에도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로펌에서였어요. 박은희 변호사님, 로펌 대표 변호사가 당신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박은희 변호사, 당신의 이직을 권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어제의 세미나 때문입니다. 당신의 발언과 행동이 우리 로펌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박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직책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박은희는 그 말을 다시 들었습니다. 직책에서 물러난다고요? 이직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협의를 하신다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는 로펌을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SNS는 난장판이었습니다. 청소부를 무시하던 사람인 줄도 몰랐네. 자기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소부 돈인 줄은 생각도 못했나? 존중을 배워야 할 사람들이군요. 윤리가 없는 변호사. 댓글들이 계속 달렸습니다. 박은희의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박은희는 집에 갇혔습니다. 남편도 직위해제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부부는 침묵으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박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은희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무시했어. 동창회에서. 박은희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회사도 나가고 로펌도. 박은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큰 로펌의 파트너, 자녀를 잘 키운 엄마, 인정받는 변호사였죠. 하지만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은희는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서울금융그룹 본사의 로비벽에 새로운 문구가 붙었습니다. 큼지막한 글씨로 모든 일은 존경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청소팀 휴게실이 완전히 개선됐습니다. 찢어진 소파는 고급 가구로 바뀌었고 고장난 정수기는 최신 정수기로 교체됐어요. 선풍기도 에어컨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소팀 반장 이옥희는 그 변화를 직접 봤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옥희가 새 휴게실을 돌아다니며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임원 라운지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이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상우는 직접 청소팀 휴게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해서 미안합니다. 그의 말에 청소팀의 직원들은 눈물이 맺혔어요. 앞으로 우리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정말 모두가 한 팀으로 일하겠습니다. 안전용품도 교체됐습니다. 고급 장갑, 최신 안전조끼, 보호 안경까지 모든 청소원들이 새로운 용품을 받았어요. 그리고 급여 인상이 발표됐습니다. 청소직, 경비직, 시설관리직 모두 평균 20% 인상. 추가로 야간 근무비도 신설됐습니다. 임원진들은 직접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경영진 현장 체험이라는 이름으로요. 이상훈도 건물 청소에 참여했습니다. 로프에 매달려 창문을 닦았어요. 단 10분만 했는데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 일을 매일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이상훈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직업 존중 주간이라는 새로운 제도도 시작됐습니다. 매년 2번 모든 직원들이 다른 직무를 체험하는 거죠. 임원은 청소원이 되고 청소원은 임원의 업무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재희는 신입 직원 교육의 강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청소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도시의 기초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재희의 강의를 듣는 임원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15년을 이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가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신입 임원이 정재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정재희가 웃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닫은 것 같으니 다행입니다. 언론도 이 변화를 보도했습니다. 기사들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영향은 다른 회사들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따라하기 시작했거든요. 청소 직원 복리 개선, 직업 존중 교육, 현장 체험 프로그램까지 말이죠. 사회 전체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재희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료들이 다르게 봤어요. 사장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청소원이 인사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고생하시네요.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조심히 하세요. 정재희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박은희는 4개월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자신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끝났고 직업도 잃었으니까요. 동창들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혼자 남겨진 박은희는 한 평짜리 원룸에 살게 됐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었어요. 그 원룸 근처에 한 카페가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낡은 간판, 떨어진 벽지, 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박은희는 그 카페의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일을 구하시는 건가요? 사장이 물었습니다. 네,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박은희의 얼굴을 사장이 한번 훑어봤어요. 하지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와요. 박은희는 이튿날부터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커피를 만들고 청소를 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처음엔 손님들이 박은희를 알아봤습니다. 유명한 변호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지동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 그 변호사 아니에요? 여기서 뭐 하세요? 박은희는 웃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희가 카페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됐을 때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재희였어요.
박은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재희는 카페의 메뉴판을 봤습니다. 박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주문을 받으러 다가갔어요. 주문할 거 있으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정재희가 대답했습니다. 박은희는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번째 커피는 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희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요. 정재희가 커피를 받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박은희를 다시 봤어요. 미안해. 박은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없었어요. 정재희가 박은희를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게 뭔데? 박은희의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무시했잖아. 동창회에서, 그리고 세미나에서 그 모든 게 드러났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는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있어. 청소하고, 손님 응대하고, 계산하고. 이걸 하면서 깨달았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박은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재희는 그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어요. 진정한 반성이 무엇인지. 괜찮아. 이제라도 깨달은 것 같으니. 정재희가 박은희의 손을 가볍게 터치했어요. 고맙다. 정말. 박은희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은희는 카페에 계속 일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감사 인사가 그녀를 바꿨습니다. 맛있는 커피 감사합니다라는 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좋아요라는 말들이 박은희의 마음을 녹였어요. 3개월 뒤 박은희는 카페의 매니저가 됐습니다. 사장은 박은희의 변화를 봤거든요. 이제 당신은 이 카페의 매니저예요. 좋은 일 함께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준호도 변했습니다. 그는 소규모 청소 용역업체에 취직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청소일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아침 7시 박준호는 오피스 빌딩의 로비를 청소했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졌고 허리가 아팠지만 그는 웃고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 우리 일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 그게 감사해. 뭐가? 이 일 때문에. 내가 뭔가를 배웠어. 박준호의 표정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한편 정재희의 일터는 계속 바뀌어 갔습니다. 이제는 신입 청소원들을 가르치는 것이 정재희의 주요 업무가 되었거든요. 청소는 정성과 배려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공간을 쓰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일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정재희의 강의를 들은 신입 청소원들은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도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요? 한 청소원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건 직급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정재희가 대답했습니다. 벽에 붙은 초대장 하나. 그것은 1년 뒤에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동창회라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특별한 손님으로 정재희가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정재희는 집에서 정장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느낌이었어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강남의 호텔 로비. 1년 전과 같은 장소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창들이 정재희를 봤을 때의 반응은 존경이었습니다. 무시가 아니라요. 와, 제이야. 정말 대단해. 내가 SNS에서 본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어. 최유진이 정재희에게 안겼습니다. 고마워. 너희도 잘 지내고 있어? 정재희가 물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요즘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 너한테 배웠지. 존경이라는 게 뭔지. 은희도 함께 했습니다.
박은희는 이제 카페의 매니저였어요.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정재희, 정말 고마워. 진심으로. 은희가 정재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일이었어. 나는 지금 카페 매니저 일하는데 정말 행복해. 왜냐하면 이제 내일이 모든 자부심이 있거든. 은희가 말했습니다. 세미나 이후 서울금융그룹은 그 분야에서 모범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따라했고 사회 전체에서 직업 차별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청소원의 아이들도 더 이상 자신의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자랑했어요. 내 엄마는 건물 청소원이야. 그런데 정말 대단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건물을 청소해. 학교에서 한 학생이 자기소개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반응은 존경이었어요. 우와, 정말? 그거 엄청난데? 맞아. 그래서 더 존경해. 정재희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은 더 이상 낮춰지지 않는 일이 됐어요. 대신 존경받는 일이 됐습니다. 강의 요청도 많아졌습니다. 학교, 기업, 재단에서 모두 제의를 초대했거든요. 정재희는 모든 강의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존경은 지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일의 가치,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직업을 존경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서울금융그룹은 이제 직업 존중에 관한 한 모범 기업이 되었어요. 정재희는 이제 청소원 복지를 위한 비영리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울림재단이 확대된 형태였어요. 하지만 정재희는 여전히 매주 한 번은 건물 외벽을 직접 청소했습니다. 그건 자신의 정체성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신입 직원들은 배웠습니다. 박은희의 카페는 유명해졌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변호사에서 카페 매니저로 행복을 찾다라는 제목으로요. 박은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전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일이 누군가에게 직접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박준호도 지금은 청소 용역 회사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청소원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변화와 노력을 본 사장이 승진시킨 것이었어요.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정재희의 머리에는 흰 줄이 생겼고 손에는 더 많은 상처가 생겼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정재희는 이상훈과 함께 건물 옥상에 섰습니다.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여보, 기억나?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제이가 물었습니다. 응, 너는 청소부였고 난 회사 신입 임원이었지. 상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같아? 제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상훈이 제이를 안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세상을 바꾼 것 같아. 정재희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20년의 여정이 담겨 있었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죠. 어디선가 누군가는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일은 더 이상 낮춰지지 않았어요. 존경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정재희는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처음 동창회에서의 그 무시의 순간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이제 과거였습니다. 현재는 달랐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봤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다르게 보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